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 수치와 바이든 행정부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전 세계에 공유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있죠. 그 다음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주 야외 마스크 지침 완화의 사항을 내놓는다라고 나왔는데요. 인구의 42% 이상 최소 한 번 이상의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이로 인해 금주 행정부를 통해 마스크 착용과 관련 연방 공중보건 조치를 완화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나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요. 미국이 5월 달까지 일단은 마무리를 지어보겠다라는 목표를 두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백신의 희망자 분들이 대부분 되게 속도에 맞춰가지고 접종을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을 때 나머지에 대한 퍼센티지를 더 높게 가져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백신에 대한 약간의 우려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그런 국민들을 어떻게 잘 다독여서 접종 쪽으로 유도를 시키느냐가 앞으로 그만큼 전 국민의 점유율을 높이는 측면이 될 것 같은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왜 이렇게 좋게 나왔던 배경은 그만큼 접종의 희망자도 많았지만 한편으로 20대 젊은 층들이 오히려 기피가 좀 컸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20대와 30대에 있는 이 계층을 필요한 부분에 대한 물품을 주던지 상품권을 주던지 그런 해당 상품 쪽을 약간의 인센티브를 좀 제공을 해주면서 접종 쪽으로 유도를 했는데 그게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접종률 추이가 상당히 좋게 나왔고 전체적인 점유율도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그런 결과치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과연 그 정도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좀 더 보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나중에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 부분에 대한 진통이 어떻게 잘 끝날 것이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유럽에 대한 소식은 EU가 백신 제조업체 아스트라제네카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혈전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피가 약간의 뭉쳐서 내 몸에 어떻게 보면 혈관에서 막 떠돌다가 어느 한쪽에 재수없게 막히게 되면 그쪽이 괴사가 되거나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가장 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 그런 혈전 증상이 보이면 당연히 죽겠거니와 그리고 당연히 중추신경계 쪽에 관련된 혈관 쪽에 만약에 막히게 되면 하반신 마비가 오든지 그런 형태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는 90.81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유럽 경제 지표가 엇갈린 흐름을 나타냄에 따라 달러화가 강세 압력을 받았고 4월 FOMC 회의의 관망 심리의 약보합권에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4월에 FOMC 때 테이퍼링의 언급이 어느 시점에 적용을 시킬 것인지에 따른 내용에 따라서 상반기에 마지막 2달 남았던 상반기에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존속 여부 7월에 윤곽이 나온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각각 은행사의 제휴가 끝나는 시점이 7월로 만료가 되어져 있는데 이 시점의 재계약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공개된 게 아니고 저부터 말씀을 드렸죠. 전반기 하반기에서 계약이 2번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거래소가 잘 이행을 못했었을 때는 라이센스 박탈을 은행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불관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이행을 해줘야지만 다시 재계약을 할 수가 있는 실정이고, 이거는 전적으로 은행이 다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터지게 되면 은행에 있는 또 가장 큰 대상이 누굽니까? 예, 물론 은성수 씨 쪽이겠죠. 그래서 은성수 씨가 괜히 또 저렇게 행동을 하는 이유도 뭐 이런 부분도 좀 있다라는 측면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징동닷컴에서 뭐 DCP 급여로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징동닷컴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캐나다 자산운용사 첫 이더 뮤추얼 펀드를 출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상당히 재밌고요. 자, 이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은 이더리움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최소 투자금의 $500를 간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브라질 증권거래소 크립토 ETF 흥에 예상치 150%를 모집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브라질 확진자라고 추이를 한번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제 남미 쪽은 아직도 장난이 아닙니다. 예, 뭐 막상 막하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그런가 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ETF 부분은 흥해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 환율에 대한 추이가 상당히 안 좋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지난주 비트코인 자금 유출량이 역대 최대치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주간 기준 최대 자금 유출 규모이고요. 지난주 자금 유입량은 130만 달러로 작년 10월달 기준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1분기 2.72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1,000억 원 정도 규모를 이익 실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정 수익금을 가져갔다라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1분기 실적에 대한 압박감이 오다 보니까 약간 또 비트코인도 팔고 약간의 금융자산도 좀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1Q 부분을 좀 맞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좀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당연히 머스크 형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겠죠. 테슬라 비트코인 매도 현금 대체 유동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라고 약간 둘러대긴 했습니다. 예, 약간 둘러대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에 있는 규모 대비보다는 뭐 얼마 판 게 안 됩니다. 10%밖에 팔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으로 또 의미 있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CFO가 향후 비트코인 지속 투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쪽의 CF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의미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죠. 즉 어떻게 보면 주주들한테 기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성 있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측면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테슬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익률 추이를 좀 버텨내야 해당에 있는 테슬라 주식을 또 보존을 시킬 수가 있고, 그 보존을 시켰던 거를 또 검증을 시켜줘야지 그 해당에 있는 테슬라 부분에 대한 내재 가치가 좀 쌓이게 되고, 거기에 따른 또 팬덤도 이탈률이 적게 되기 때문에 머스크의 팬덤 추이와 테슬라와 약간 비례적 측면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시스템을 약간 조금 고려를 해서 좀 진행을 시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신한은행도 해외 송금 1만 달러 정도 선으로 약간 한도 제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 부가 설명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나이지리아 테크포트 보유 현금 50%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물가 상승률이 16년도 지금 5년이 지났죠. 지금부터 쉬지 않고 두 자릿수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두 자릿수예요. 물가가 두 자릿수. 네, 그러니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터키 암호화폐 결제 금지 이후 비트코인 검색량이 사상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터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터키 코로나 확진자가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터키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완전 봉쇄령으로 또 환율이 요동치겠죠. 금리도 요동치겠죠. 그래서 쓰레기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넥서스 뮤추얼 프로토콜 커버의 새 버전을 출시하겠다.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인센티브 공격, 오라클 공격, 거버넌스 공격, 이더리움 문체의 블록체인 레이어2 네트워크를 확대했다. 이 밖에 토르 체인, 앵커 프로토콜, 팬케이크, 비너스, 버니 등 대상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분이 또 빠질 수가 없죠. 네, 이분 또 욕바지 하려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에라 욕이나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네, 홍남기 씨가 가상자산 리스크 너무 커서 내년 1월달 변화 없이 그대로 우리는 집행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분은 기재부 입장이다 보니까 세금에서 아주 그냥 돈 냄새에 맡으면 냅다 거두려고 지금 막 분위기를 갖고 있죠. 네, 그래서 과거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3억 원 주식 대주주 양도세 과세 예정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 주식 투자자들이 되게 또 연합을 맺고 국민청원까지 올리고 거기에 유튜버 분들과 기타에 있는 싱크탱크들까지 다 모여서 한 목소리로 여러 번 국민청원으로 문을 두드리다 보니까 홍남기 씨가 안 됩니다 라고 그대로 외쳤어요. 그러다가 대통령 지시사항 한번 재검토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깨갱하고 양보를 했죠. 그것도 대주주 양도세를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또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즉 이번 올해에만 기대 수익률만 좀 챙겨 먹고 나한테는 내년 내후년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한테 투자 수단이라는 건 정말 한정적이고 몇 개 없습니다. 정말 찾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목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못하고 기껏 해봐 이제 주식하고 코인 있고 이제 개인 부업이나 창업할 수 있는 창업은 위험 리스크가 너무 높죠. 지금 뭐 당연히 그 질병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그럼 이것도 안 돼. 그럼 직장인에서 제일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둘 중 하나겠죠. 근데 주식은 생각보다 이미 많이 정착화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를 좀 많이 고민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코인은 딱 하나에 대한 테마로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주식은 하나에 대한 업종이 아니죠. 여러 가지 업종으로 인해서 항상 시장이 안 좋아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코인은 하나만 안 좋은 게 나오면 다 같이 떨어지고 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이클만 잘 맞춰서 투자하기만 해도 다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일찍 잘 사놓기만 하고 적절한 가격에 사놓기만 해도 다 같이 수익률을 맛볼 수가 있는 부분에 또 그런 이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황금알을 앓는 오리에 있는 배를 가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냥 계속 알을 낳을 때까지 그 시기를 기다렸다가 계속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 수단을 계속 우리한테 유리하게끔 만들어 놓게끔 정치인들에게 계속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뺏겨요. 여러분들 자산도 뺏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덕지덕지 붙여서. 그런 점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봐보세요. 홍남기 씨 주식 투자해 본 적 없다 물어봤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주식 투자자분들에 대한 너무 많이 뒷조사도 많이 해봤다 보니까 홍남기 씨에 대한 주식의 투자 경험이 있는지 부분을 꼬집어서 또 질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해본 적이 없다. 그럼 당연히 이분이
코인은 안 해봤겠죠. 그러니까 더 모를 겁니다. 뭘 알고 얘기를 하면 제가 뭐라 하지 않겠지만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분명.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약간의 선긋기 부분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대선이다 보니까 약간 청와대와 해당에 있는 당과에 대한 거리감을 좀 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가산자산의 정책적 지원에 첫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약간 좀 그렇다라는 점. 그래서 12년도 초에 9조 원대에 달했고 실명확인 서비스 가입자 수는 390만 명이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규제 부분도 일정 필요하다라고 언급이 나왔던 내용과 그 다음에 농내, 암호화폐 로또 아닌 주식에 가까워서 2년 뒤 과세를 해야 된다. 약간 부족분 부분을 좀 채워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제도 5천만 원까지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고 하면서 시세 조작을 기여를 하고 있죠.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아크인베스트가 전날 코인베이스 주식을 또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코인 시장에 대해서 성장 동력이 크다 보니까 거래량은 당연히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앞으로 전체적인 거래소들이 상장을 많이 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아크 누나가 아주 그냥 미래를 바라보고 계속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맛보고 난 뒤에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뭐 문제점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뚝심 있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란의 현지 채굴 암호화폐 통한 수입 대금 결제 시행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당국은 채굴 제도화한 후 은행에서 직접 암호화폐를 팔아야 한다는 규정이 나왔는데, 미국 경제 제재를 회피하는 방침으로 쓰인다는 게 약간의 우려가 좀 보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인러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4인방 2021년도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올려놨는데요. 뭐 경제부 부총리 그리고 국무총리 후보자 우리의 최종 빌런 은성수 씨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화력 조금만 더 붙여주십시오. 네, 제가 이렇게 진짜 애타게 정말 제가 제 무릎이 닳도록 제가 빌겠습니다. 제발 20만 한번 갑시다. 예? 저를 위해서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생태계를 위해서 제발 한 목소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계정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정 3, 4개로도 계속 돌려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해주세요. 그리고 중국인 비트코인 환치기로 서울 아파트 쓸어 담았다라는 내용인데요. 뭐 A씨가 불법 성공을 받은 부분으로 약간 출자금을 추가해서 아파트를 구매했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에 환치기의 관세 포탈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신한이 조금 송금에 있는 비율을 좀 조정을 했다라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왜 못 막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해당에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그러니까 규제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제가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가 방치하래요? 만들라고. 만들고 세금 거두라고.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알죠. 코스피, 코스닥이 워낙 거래량을 이미 코인 시장이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식 시장에 대한 공매도 장난 조만간 5월 3일 날 해야 되는데 자꾸 그쪽으로 안 가면 공매도 칠 것도 없으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절묘해요. 은선수 씨가 그렇게 언급을 하면 이제 코인 재미없을 거니까 주식으로 넘어가게끔 유도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딱 5월달 딱 되자마자 공매도 딱 맞고, 그러면 개미는 여기에서 한번 피해보고 저기에서 한번 피해보고. 물론 이거는 개인 매우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오해하시지 마세요. 누굴 죽이기 위한 형태로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형태로도 좀 추세가 그렇게 좀 보이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기간 안에 일주일 내막 안에 그렇게 터트렸다라는 건 주식시장으로 돌려놓고 또 공매도도 풀어준다라고 하는데, 또 물론 제약사항은 있죠. 시총의
10위권인가 20위권 안에서만 허용이 되고 나머지 거는 중소형 쪽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지수는 누가 끌어줍니까? 삼성전자나 시총 10위권에 있는 친구들을 끌어주는데 지수가 약하면 코인과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약하면 알트가 약해지듯이 그 부분은 좀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시점도 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좀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과연 그게 또 개미한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지금 시점이 그렇게 될 것인가 라는 점이 좀 의아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측면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가 좀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좀 화력을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또 하나에 대한 청원인데요. 요거는 자, 비트코인 그만 좀 건드세요. 한국의 20, 30대, 40대, 50대까지 포함해서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됩니까?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옛날에는 아둥바둥해서 LTV해서 LTV를 최대치로 받고 어떻게 졌지 막 이 돈 저 돈 다 끌어모으면 그래도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예, 지금은 내 거주, 내 결혼을 하기 위해서 거주가 필요한데 거주가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무조건 주식 아니면 코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이 뭐 투잡하면 당연히 당연히 해당에 있는 취업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리고 해당에 있는 회사가 용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상사도 용납을 안 하죠. 너 한눈 팔고 그리고 인사고과를 거의 C만 줄 겁니다. 이건 100%예요. 한국 문화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경업은 꿈에도 못 꾸죠.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좀 화력을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LH 사건이 나왔네. LH 제발 묻히기 위해서 이런 내용 터트리지 말고 LH 조사나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LH 부동산 투기라고 코인만 투기인 줄 알았더니 부동산 투기 엄청 많이 있었죠. 그리고 해당에 있는 국회의원 여나 야나 상관없이 다 들었죠. 그리고 주식 부분에 있었을 때도 투기가 최근에 많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도 잠깐 묻혀버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많이 얽혀져 있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발언만 못할 뿐이죠. 알고 있는데 얘기는 못합니다. 네.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어요. 아무튼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화를 많이 내는 이유가 그렇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후오비 코리아가 전직군 공개 채용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50여 명 정도를 뽑는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해당에 있는 준수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즉 어떻게 보면 한국 지점 부분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김프를 보니 야 포기할 수 없겠다 라고 해서 잔류를 택한 겁니다. 나머지 바이낸스 쪽은 이미 떠났고 나머지 좀 대형 쪽에서도 몇 개는 떠나기는 했어요. 그 다음으로 1억 6천만원 코인을 90초 만에 빼내갔다라고 해가지고 보게 되면 자 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명한 코인원에서 여기에서 보니까 어느 순간 매도가 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계속 매도 횟수가 반복이 되면서 수익이 챙겨가는 해킹이 발생을 했다. 정확한 시간은 1분에서 2분 사이에 다 내 돈이 문제가 발생을 했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싫으나 좋으나 업비트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네, 코인원도 좀 큰 쪽이긴 하는데 냄새가 많아요. 둘 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빗썸 냄새 많이 나고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옐로우 모바일 쪽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주 쪽이 다 옐로우 그룹 쪽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그렇게 또 재무적으로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등치는 큰데 이상하게 그 순환 출자 구도와 주식 교환으로 좀 덩치를 키워놨거든요. 근데 옛날에 좀 분석을 하다가 먹을 게 별로 없어서 그냥 내버려 뒀는데 그 회사가 코인원을 먹게 되면서 뭐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분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5월 3일부터 단알 페이코인 전국 CGV 결제 시작을 한다. 이벤트도 진행한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알리바바 텐센트 디트 위아나 개발 단계부터 협력을 했다. 이건 뭐 팩트죠. 예. 엔트그룹과 텐센트는 푸저 후에 무역 박람회에서 위아나 개발 협력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내걸었고, 포스터를 통해 인민은행과 오랜 협력 관계를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양대 산맥 알리페이, 뭐 위챗페이, 제가 이 두 가지 다 쓰고 있는데요. 너무 편해요. 정말 최고의 핀테크 어플이라고 자칭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거의 넘사 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이고요. 그리고 루머가 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조만간 이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내일 비트코인 보유 공개 페이스북 과연 진짜인가? 그건 28일 날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그 점을 해당 트위터를 통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비트코인 대조표를 가지고 있으며 28일 분기 실적이 찍히게 되면 이 사실이 나올 것이다. 왜 그러냐? 1분기 분기 실적이 나오면 재무제표가 나오죠. 그러면 재무제표 안에 현금성 자산 부분을 따로 떼서 보게 되면 거기에 명기가 되어져 있겠죠. 그러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잠깐 보여드리고 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놓고 세금은 걷고 보호를 하자는데 세상에 어디서 보호 세금 보호를 하지 않는 그런 정도가 어디 있습니까? 헌법 위반적 발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야기를 했죠. 헌법 위반적 발언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을 때 이게 아예 구체적으로 쓰러지는 조리라고 한다는 정치위원장의 대표적인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해외 해치펀드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실체를 인정하고 규제를 달리는 내용과 이런 동영상 등록하는 것을 해당하는 등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사람을 제재한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개선할 수 있는 이익보다도 네, 여기까지 보겠는데요. 저작권 때문에. 네, 이분에 대한 부분도 맞죠. 지금 뭐 팩트는 코인베이스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해당에 있는 ETF까지 캐나다 쪽도 됐어요. 그러면 뭐 이게 실체가 없는 겁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걔네들이 주장하는 실체가 없다, 사기다, 뭐 문제가 있다, 이딴 소리 이제 개소리죠. 어떻게 보면 이미 캐나다 쪽은 이때 ETF가 됐고, 그리고 브라질까지도 나왔고, 이더리움도 나왔고, 그리고 선물 부분도 이미 이더리움 선물까지도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미국은 최대한 시장의 영향을 시장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가게끔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이 절대로 터치를 안 하고 있어요. 단지 규제만 언급을 할 뿐이죠. 근데 규제에 대한 언급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자극적인 부분이 아니라 매우 합리적인 규제에 대한 언급만 해주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고요. 한국식 이런 발언은 충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선수 씨에 대해서 상당히 보기가 껄끄럽고 왜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셨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지금 도박판이잖아. 자꾸 도박판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박도, 파라다이스나 GKL 들어가 보시면 해당에 있는 여기에 다, 파라다이스는 좀 배제하겠지만 GKL 같은 경우에는 정부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 쪽에서 여기에서도 뭐 여러 가지 사기판이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방치를 하면서 도박 부분에 있는 참여자들이 뭐 사기치는 걸 방치하지는 않잖아요. 예? 카드 놀이 하면서 뒷점 빼기, 앞점 빼기, 뭐 타짜처럼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경마장을 비유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진짜로 관리 감독 안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세금만 걷어간다고 하면 세금은 둘 다 걷습니다. 개소세로 걷어가는데 걷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말했다가 스트레이도 놓고 그럼 이미 1등은 정해져 있는 형태인데 아무도 알지 않고 그런 형태로도 주작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방치를 하는 순간 국회의원 몇 분들은 해당에 있는 코인으로 여러 가지 장난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언급을 안 했을 뿐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보게 되면 되게 이중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투기판이라고 해놓고 투기판 부분에 있었을 때 그리고 약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건 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전 충분히 논리적 근거로 비유를 했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금이 내는 곳 인정하겠다. 근데 도보판에서도 세금 내는데 거기에 따른 규제가 있고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기는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저도 이 순 부분에 대한 은선수 씨의 순 기능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해서 반대에 대한 기능적인 측면에 대해서 더욱더 그 언급을 더 많이 해드리는 거예요. 아셨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